사람이 몸으로 주로 비유를 했을 때 전압은 혈압, 그다음에 주파수를 맥박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도 혈압이 높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혈관이 약한 부분에선 터질 수도 있고 전력 계통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압이 너무 높게 유지가 되면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설비들이 고장날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스페인 정전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테슬라와 에디슨,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엮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리드인데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그리드에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 그리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이게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대답을 들어도 아마 이해를 못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를 도와주실 분까지 함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연자이자 보조 MC로 소환된 이투뉴스의 이상복 기자라고 하고요. 제가 저희 신문사에서 전력 에너지 환경이라든지 기후변화 이슈를 자주 다루고 있는데 이 스페인 전전도 개인적으로 대단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원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아서 오늘 같이 공부할 겸 질문을 드릴 겸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마 압박 면접을 받는 기분으로 오신 것 같은데. 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넥스트의 송용현 부대표입니다.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전력 분야 연구를 이끌고 있고요. 굉장한 부담감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력을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환돼서 지금. 오늘 이제 미래 그리드 이야기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왜 우리가 준비해서 대비해야 되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사고가 있었죠. 스페인 정전인데 그 4월 말에 발생한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전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에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도 일부 다뤘는데 근데 사실 저는 국내 언론 보도만 보면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냐면 뭐 과전압이 원인이다 정도만 적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숨 못 쉬어서 죽었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왜 숨을 못 쉬었는지가 좀 궁금한데 왜 과전압인지는 거의 다룬 언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스페인 정전 왜 일어났답니까? 저희 대표님이 스페인 정전에 대한 분석 영상도 제로에너지바에서 다뤄주셨었잖아요. 네. 스페인 정전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정이 되고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아직 없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제 추정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미리 깔고요. 기사에서 나온 부분에서는 과전압이 문제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전압이 왜 생겼냐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네. 현재까지 추정하기로는 스페인의 지역에 있던 태양광 발전기의 인버터가 전력 계통과 공진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진이 뭐냐면 떨림이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원래 주파수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대부분 유지를 하다가 그 당시에 지역별로 주파수를 측정해 놓은 걸 보면은 그 일부 지역에서 주파수가 이렇게 파형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주파수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인버터가 공진을 일으킨 부분이고 요 떨림이 특정 지역에 전압을 높이는 현상을 가져왔고 그게 이제 과전압으로 이어졌다인데 근데 왜 그 현상이 생겼냐까지는 아직 분석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네. 이제 그 공진이 관찰됐다까지는 이제 팩트입니다. 근데 그렇게 공진이 발생을 하면 이게 전력이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전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할 거고요. 그러면 특정 순간에는 기준점보다 전압이 높은 걸로 측정이 될 거예요. 사람이 몸으로 주로 비유를 했을 때 전압은 혈압, 그다음에 주파수를 맥박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도 혈압이 높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혈관이 약한 부분에선 터질 수도 있고 그게 뇌에서 발생하면 이제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전력 계통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압이 너무 높게 유지가 되면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설비들이 고장날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저 콘센트가 220V가 아니라 300V로 올라가면 노트북이 고장나죠. 네. 가끔 충전기가 터지기도 하고 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발전기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기에서도 내가 연결되어 있는 계통의 전압이 정정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결을 차단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네. 태양광에서 시작된 공진이 이 현상을 유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 발전기들이 탈락을 하기 시작했고 심장에 그냥 공급될 피가 없어지니까 네. 맥박이 떨어지고 주파수가 내려가고 전압이 내려가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차단을 해버리니까 전력을 공급할 자원이 더 이상 없게 됐다. 그래서 이제 대정전이 일어났다. 요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요번에 새로 밝혀진 게 뭐예요? 그래? 재생에너지 때문은 아니다 막 이렇게 발표됐었는데. 태양광 인버터 때문이다 이 표현은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 발전기들은
직류로 전원을 만들어요. 그걸 교류 계통, 교류의 기존의 망에 연계시킬 때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비들이죠. 그게 이제 인버터의 역할이고, 인버터 자체가 문제 있었는지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령 이제 쉽게 설명한 이거죠. 그 어떤 고유의 진동수가 있고 주파수가 있는데, 다른 주파수, 인접한 주파수에 비슷한 떨림이 있는 주파수가 동시에 같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박자를 맞춰가면서 한 10년 됐나요? 서울의 모 타워에서 헬스클럽 짐에서 한 수십 명이 동시에 뛴 적이 있어요. 음악에 맞춰서 그 박자 움직일 때 그 건물 자체가 공진수가 동시에 주파수가 맞춰지면서 건물 전체가, 그래서 다 대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유의 진동과 진동이 특정 지점에서 같이 만났을 때 그게 공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자칫하면 그 평소의 진폭보다 훨씬 많은 진폭이 일어나면서 파괴력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죠. 요 말씀하신 현상이 시각적으로 아주 유명한 영상이 남아있는 게 네. 그 바람에 의해서 다리가 붕괴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그 다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 진동수와 맞아떨어지는 바람이 우연히 부는 바람에 시멘트로 지어져 있는 다리가 눈에 보이게 이렇게 출렁출렁하다가 결국 붕괴된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진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 제공이 인버터 때문인지 인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서 있었던 것이 그 지역에서 공진을 만들어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네. 갈 길이 멀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제 미래 그리드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뭐, 직류, DC, 막 교류, AC,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뭐, 기술적인 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시고, 왜 우리가 재생에너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직류, 교류까지 알아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존에 있는 전력 계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는 다 AC로 발전을 해요. 네. 이 발전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발전기들은 어떤 힘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립니다. 네. 터빈을 돌려요. 그럼 이 터빈에 자석이 달려있어요. 밖에도 자석이 있고 그럼 이 자석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데 이 자석이 특정 지점을 지나갈 때마다 발전하는 전력량이 작아졌다가 늘어났다 하는 걸 반복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량, 발전하는 전력량을 보게 되면 발전기가 회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주파수가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는 게 일정하게 나타나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요게 이제 AC의 형태로 얻어지는 거고요. 네. AC로 발전을 한다라는 거는 무언가를 회전시켜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태양광은 발전하는 설비를 보면 회전할 게 없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태양광 패널에 태양광이 닿으면 이 태양광 에너지가 판 사이에서 미세한 전류를 만들어내고 그 전류를 모아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회전할 여지가 아예 없어요. 태양광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는 혹은 태양광 일사량에 따라서 높아졌다 낮았다 하는 정도만 있지 주기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태생상 직류에 가까운 형태로 발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콘센트에서는 교류가 나오고 있는데 태양광은 직류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두 개를 일치시켜 줄 필요가 있고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설비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인버터가 되는 거고요. 근데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일정하게 맞춰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DC로 변환을 해서 다시 AC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두 가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교류 발전이 아닌 직류 발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전기는 다 교류기 때문에 네. 이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막 테슬라랑 에디슨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저도 옛날에 배웠단 말이에요. 그 둘이 싸웠잖아요. AC로 가냐 DC로 가냐. 근데 그 시절에 그게 19세기 말 뭐쯤 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시기에는 뭐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였을 텐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그때 그냥 당연히 교류였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싸운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네. 이제 최초의 발전은 거의 수력이고요. 수력도 어차피 돌아서 네, 수력도 돌아서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원리로는 교류인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발전기가 애초에 AC 발전기예요. 최종적으로 테슬라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렇게 발전기를 된 사용을 거예요?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네. 이것도 직류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장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AC를 사용을 하고 있죠. 에디슨이 DC를 주장을 했고요. 테슬라가 AC를 주장을 했다고 네네. 알려져 있고요. 네, 에디슨과 테슬라를 떠나서
AC와 DC의 장단점이 서로 존재해요. 네. 우리가 왜 AC를 쓰고 있냐? AC의 장점은 멀리 보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압의 수준을 바꿔주는 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요거는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직류는 같은 양의 에너지가 일정하게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교류는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늘었다 줄었다 할 때는 어쨌든 간에 평균을 내면은 똑같은 양이 가고 있어도 그 한 시점으로 보면 에너지가 작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류가 차단하기가 훨씬 쉬워요. 직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데 강이 거세게 흐르고 있는 데다가 딱 댐을 짓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교류 같은 경우는 물이 흘렀다가 멈췄다가 반대로 흘렀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에 딱 멈춰있는 그 순간에 탁 하고 끊어주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교류의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멀리 보내기가 좋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아까 얘기한 이 같은 값을 유지하느냐와 변하느냐의 차이인데 같은 값을 유지하면 멀리 보낼 때 우리가 전력 손실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전력 선로에 저항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저항으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에너지의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직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높은 레벨로 에너지를 보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손실이 좀 더 많고요. 교류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손실이 좀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게 이제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로 이 손실을 줄이려면 전압을 높여서 보내면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PD님이 써주실라나? 네. 우리가 전력을 보내는 전력량, 전송하는 에너지량은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V는 IR. V는 IR. V는 IR에 V랑 I를 곱하면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그래서 V는 IR을 이용해서 수식을 바꾸면 네. I 제곱 R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네. 교류이기 때문에. R이 선로의 저항이라고 치면 I 제곱 R이 선로의 저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량이 돼요. 그럼 이 손실량을 줄이고 싶으면 R을 줄이던가 I를 줄이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근데 R을 줄이려면 선로를 교체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이미 설치돼 있으니까. 그러면 전력 선로를 설치하고 나서는 I를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똑같은 에너지량을 보내면서 I를 줄이려면 상대적으로 V를 높이는 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을 높이면 손실이 줄어들어요. 전압을 높이는 게 교류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 장점들이 존재했죠. 그래서 옛날에 그걸 했단 거 아니에요? 에디슨이 막 그걸로 전기 충격해가지고 그 실험해서 막 사람들한테 이봐 고압이 이렇게 위험하단 말이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맞던 거죠? 피디님이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네. 송전선로에도 154야 뭐 345야 765야 이런 전압의 고압 선로, 초고압 선로를 세우면 송전 양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765, 345 송전 선로를 많이 깐 나라도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다 그런 연유가 있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에서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나라마다 주파수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60Hz, 초당 60번씩 극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바뀌는 거죠. 그리고 유럽, 이번에 이제 스페인 정전 난 데는 50Hz. 그러니까 주파수가 맥박과도 같다. 이 계통, 이 전력망 한 그리드에 물려있는 발전기들 모두 같은 맥박으로 뛰어야 돼요. 10Hz면 60Hz 맞게, 50은 50Hz. 특정 발전기가 좀 느리게 뛴다. 그럴 때는 이상 신호가 오는 거죠. 벌써 이제 건강 이상 신호가 오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아까 뭐 정전 사례에도 있듯이 뭐 특정 발전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든지 뭐 그런 장치들이 작동을 합니다. 우리 송전탑 거기 막 있는 전기줄 거기는 교류이고 근데 재생에너지들은 직류니까 얘를 이렇게 딱 붙이면 그 가운데 인버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그리고 이 개념은 낯설지 않은 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 설비, 전기 기기들, 노트북과 핸드폰을 포함한 대부분은 다 직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콘센트에 올 때까지는 교류인데요. 네. 콘센트에 꽂고 나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다 직류로 사용을 해요. 아, 그럼 또 어딘가 대부분. 인버터가 있는 거예요? 이 내부에 있는 거죠. 충전기에도 그런 부분이 달려 있는 거고요. 아, 그래요.